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쌤이랑 같이 챕터 15. 자, 문장 배열. 글의 순서 문제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요거에 또 유독 취약한 친구들 있을 텐데 글의 순서 유형은 어떤 부분인지 같이 한번 문제 푸는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찾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 주어진 글이 있을 거예요. A라고 하는 글이 있으면 요 뒤에 이어질 B, C, D를 잘 연결시켜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하실 거예요? 당연히 A를 읽으실 겁니다. 그쵸? 근데 읽고 나서 바로 그냥 B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 나는 B는 안 읽을래. 아, 뭔가 C가 먼저 될 것 같아. 하고 C를 읽는 친구도 있고, 아니야, D를 먼저 읽을래. 아예 보기에서 두 개 하나. 이렇게 B, C, C, D, D 나오니까 아예 나는 그러면 C부터 읽을래. 뭐 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다양하게 이런 방법들을 취합니다.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쌤이 이제 조금 더 글의 순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주어진 글을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글을 통해서 글의 소재가 있다면 소재,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는 이 주어진 글 안에 글의 소재 있으면 반드시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내 머릿속에 단순히 한 문장이라도 설명할, 한글로라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요약이 돼야 되고요. 그 뒤에 뭐를 해야 되냐면 바로 B로, C로, D로 넘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읽은 문장 있죠. 이 문장 뒤에 들어가래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을 읽고 뒷내용이 뭐가 나올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측 꼭 해보시는 거 정말 강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각 문장에 읽으시면서 개별적인 의미만 파악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석만, 아무 생각 없이 해석만 하는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B, C, D 같은 거 볼 때 혹시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가? 아니면 뭐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가? 이런 단서들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쨌든 글이기 때문에 A, B, C, D가 같이 합쳐서 하나의 긴 글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의 전개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뒤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B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법 2가 되고 얘는 해결 방법, D는 해결 방법 1이 되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법에 대한 1에 대한 어떤 조금의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무리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친구들이 글의 전개 구조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면 정답을 고를 때 단순히 해석으로만 고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개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뭔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뭐 다양할 수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조를 이루는 것도 있죠. 앞에 글의 소재 얘기를 하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긍정인데 뭐 C 같은 경우에는 C는 부정이고 D도 부정이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B, C, D 중에 CD가 부정이고 얘가 긍정이면 당연히 CD는 붙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전개 구조만 조금 파악하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면 정답을 고르는 게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인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앞에 원인 나오면 뒤에 결과를 빨리 찾으려고 애를 쓰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고요. 자, 열거하는 거 그리고 주제문이 나오면 예시 반대로 예시가 나오고 주제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전개 구조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우리 항상 모의고사 지문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분석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분석할 때 이 글은 어떻게 전개 방식이 이루어져 있지? 라고 내가 이렇게 적어서 여기다가 여기가 주제문이고 여기가 지금 예시가 나왔고 여기 지금 정리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직접 해보다 보면 내 머릿속에 그 정리된 그 구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전개 구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딱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래 순서를 푸는 팁을 알려드리면요. 보기 ABC에서 명시적인 단서를 찾는 겁니다. 자, 일단 주어진 글이 있고 그 뒤에 ABC 중에 뭐 들어가냐 이렇게 만약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연결사죠. 이거 많이들 할 텐데 ABC에서 막 B에 however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C에 in addition 뭐 이런 게 있다던가 뭐 does 이런 게 있다던가 세 개의 ABC에 전부 다 연결어를 주면 너무 쉽죠. 그렇게 주진 않고요. 뭐 두 곳에 두거나 아니면 한 곳에 두거나 아예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결사가 있다면 그게 뭐 접속사든 접속부사든 이 접속사의 역할이 분명 있거든요. 그러나라고 하면 however를 그러나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가 되거나 적어도 반전을 이뤄서 다른 문맥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접속사, 접속부사의 종류를 알고 각각의 역할을 알고 그리고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유추해 보려고 한다. 두 번째, 자, 만약에 여러분 단서에 대명사, 지시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A에 뭐라고 할까요? the man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주어진 글에는 더 man을 지칭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안 나왔던 거죠. 근데 C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servant 이렇게 나왔어요. 하인이 나왔어요. 하인. 그러면 얘가 나온 다음에 얘는 얘 뒤에 나와야겠구나 이런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얘를 he로 바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명사, 뭐 지시어라고 하면 뭐 this나 뭐 이런 것들 있죠. that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것 저것 그녀 them 그것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them이 가리키는 바가 뭐고 he가 누구고 이것이 뭔데? 라고 꼼꼼하게 좀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대상을 찾으려고 한다면 순서 파악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서는 뭐냐면 역시 글의 논리 구조를 아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했죠. 자, 문장의 앞부분만큼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자, 쌤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 주어진 글의 맨 마지막 문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고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어진 글뿐만 아니라 자, 내가 B, A, C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국 B에도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어진 글뿐만 아니라 모든 보기의 앞뒤에 혹시 근거가 있지 않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글의 논리 구조도 파악하시는데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B의 마지막 문장이 여기 질문으로 끝났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그 대답이 A인지 B인지 찾아봐야겠죠. 그럼 A의 맨 앞에는 뭐가 나와요? 이 B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나오고 그죠?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해결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와 함께 이 내용을 같이 곁들이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글의 순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는 접속사 이런 거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서 자 순서 파악을 위한 연결어와 부사어를 쌤이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더더욱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여기 정도? 여기까지. 그죠? 자,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however이 나왔다 하면 양보 역접. 그죠? 앞과 뒤에 있는 요 앞과 이 얘네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문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거. 자, 양보와 대조는 좀 달라요. 양보는 뭐뭐일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나는 기부를 많이 해. 이 말은 내가 가난한 것과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의 완전한 반대는 아니에요. 그죠? 1차원적으로 얘가 긍정이니까 얘가 부정이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예 대조를 이루도록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런 거. On the contrary, 반대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런 것들은 진짜 확실히 A랑 B는 반대를 이뤄. A는 A라고 말하는데 B는 A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refore, 쌤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thus, 이런 것들, 뭐 consequently, as a result, 이런 것들이 또 뭐예요? 하나의 이제 결론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원인이 나오면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왔다 해서 원인과 결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자체를 말하고 싶다면 여기 요약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보면 요 뒤에는 이제 정리하는 멘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교 첨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A가 나왔어. 근데 similarly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결국 말하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다시 이런 식으로 A가 만약 예시가 나왔다 하면 A 다시 하면은 뭐예요? 예시 또 다른 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놓고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어를 암기장에서 외우듯이 단어장에서 외우듯이 암기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 연결어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알아두시면 글의 전개 구조를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독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전개 구조를 항상 생각해 준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지금 쌤이랑 같이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들이 과연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될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3의 2021년 3월 학평 36번, 37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36번의 문제를 보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요거 뒤에 못 들래?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를 먼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A classic positive sum game. 고전적인 혹은 전형적인 positive sum 게임이 있대요. 여러분 그 positive sum 게임 아세요?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얘는 어디 안에서? 경제 생활에서, 즉 경제적인 생활 내에서 자, 이 전형적인 positive sum 게임이 이다. 뭐래요? trading, 교환인데요. 뭐의 교환이냐면 잉여물의 교환이다. 내가 잘 몰라도 이걸 할 수 있겠다. 자, positive sum game. 얘는 이꼴 뭐다? 아, 얘는 잉여물의 교환이다. 여러분, 잉여물이 뭐예요? 남아있는 거요. 너도 남았니? 나도 남았는데. 그럼 같이 교환하자. 그래서 A랑 B, 교환은 2명 정도는 있어야지. 2대상은 있어야지. 야, 그래,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이게 근데 그냥 내가 기존에 있는 내 거를 주는 것보다는 내 것 중에 내가 안 쓰는 거, 야, 나도 안 쓰는 거 있는데.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게 이게 positive sum 게임이 됩니다. 됐지? 자, 이제 뭐가 나오면 좋을까? 몰라요. A, B, C를 읽어보는데 하나하나 다 읽기보다는 최대한 근거를 좀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A와 B와 C가 있는데 자, A부터 먼저 들어가 보면 자, 근거가 뭐가 있을까? One infrastructure. 자, 하나의 구조인데 어떤 구조예요? 하고 봤더니 자, 효율적인 교환을 허용하는 구조가 뭐래요? 즉, 기반 구조가 뭐래요? 운송이다. 여러분, 여기 딱 봤을 때 뭔가 접속부사라든가 뭔가 뭐 이런 관사라든가 지시, 형용사, 지시대명사 이런 대명사가 없다. 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앞문장을 읽는데 그중에 반 정도라도 읽어서 지금 요 글에서 요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어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는 운송이다. 효율적인 교환. 그치, 교환하지. 트레이딩은 교환이니까.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거? 그러면 운송이 필요하지. 운송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얘는 운송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렇게 일단 먼저 적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엔 B를 한번 가볼 건데 바로 운송 얘기가 나오기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일단 B를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만약에 라고 나옵니다. 만약이면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예시인 거죠. 자, 어떤 거야? 농부가 더 많은 곡물이 있다면 근데 그가 먹을 수 있는 곡물보다 더 많은 게 있대요. 양이 남았대. 이게 뭐야? 이거 잉여물인데. 그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목축업자가 has more milk, 우유를 더 가지고 있대. 뭐보다? Then he can drink. 그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이거 잉여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잉여물의 교환이니까 뒤에는 교환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Both of them. 자, 그들이 누구예요? 농부.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야? 그 농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목축업자. 자, 서로 뭐를 주고받아요? 이 사람은 밀, 이 사람은 우유. 요거죠, 지금. 그죠? Both of them come out ahead. 여러분, come out ahead가 뭐냐면요. 이익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둘 다가 이익이 돼요.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바꾼다면, 트레이드 한다면요. 서로 이것들을 트레이딩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로는 뭐야? 모두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모두가 이긴다. 아, 파지립섬 게임이 뭐예요? 서로가 남는 것들을 주고받아서 서로가 윈윈하는 상황.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자, 이 내용만 얘기했을 때는 잘 이해가 어려웠는데 예시 보니까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잉여불의 교환에 대한 얘기를 바로 예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요 모양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B가 먼저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B를 먼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가볼게요. 물론. 자, 물론.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자, 교환인데요. 단 한순간의 교환이 또 오직 이익이 됩니다. 언제 이익이 되냐면, 요럴 때. 자, 여러분, 요게 더 중요해요. A division of a labor. 여러분, 요게 왜 중요할까요? 요 다음 뒷내용이 뭐가 나올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쵸? 자, 요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뭐냐고 봤으면 얘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노동의 분업이래요. 노동의 분업화. 일을 하는데 일을 분업하는 거. 그럴 때만 이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의 분업화. 그래서 여기 예시 나왔고요. 그 뒤에 뭐 했다고요? 노동의 분업화를 얘기했어요. 자, 그럼 노동의 분업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운송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아쉬워요. 운송이 노동의 분업이라고 아직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여기 밑에 혹시 노동의 분업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there would be no point in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의미상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서 이렇게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receiving.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and. 한 농부가, 여러분 부쉘이 뭐냐면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하나의 부쉘, 그 밀을 담는 그 하나의 부쉘을 주는데 소용이 없다. 주는 게 별로 쓸모가 없다. 자, 여기 there is no point in, there is no use in 다 무엇이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농부 있잖아요. 이 농부가 뭘 줘요? 밀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면요. 여기에 이제 농부가 아니라, 여기 목축업자가 아니라 또 다른 농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요. A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이제 농부가 준대요. 누구한테? 또 다른 농부한테 뭘 줘요? 밀을 준다는 거죠.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밀 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또 받아요. 이 사람이 받습니다. 뭐를 받아요? A bushel of milk in return. 여러분, 다시 이 농부도 갖고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밀이니까 서로 밀과 밀을 주면 이건 뭐예요? 아니, 나도 남았는데 또 밀을 더 받은 거야. 이거는 아니다. 그죠? 이거는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현대경제학의 이 근본적인 통찰력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대절이래요. 대절이 뭐야? 여기다가 체킹. 키는 핵심이란 뜻이니까 중요한 말이죠. 그쵸? 뭐의 핵심이에요? 부를 창조시키는 거의 핵심은 나오네. 노동의 분업화다. 요렇게 이어지겠네요. 그래서 BC가 붙어야 된다. 붙어요.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부를 창출하고 싶어? 그럼 노동의 분업화가 있어야 돼. 라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안에서는 이 노동의 분업화 안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는 거야. 배운다는 거지. 뭐를 배워? 생산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뭐를? 상품을 만들어내. 근데 뭐와 뭐? 자, 여기가 1번입니다. 자,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 오케이. 이거는 안 돼. 그치? 지금 여기서는 노동의 분업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분업화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플러스 여기서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죠, 여러분. 드리는 돈은 줄이고, 내 수익은 높이고, 내 이득은 높이고,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가져야 돼. 뭐를 가져? 수단을 가져야 돼. 어떤 수단? 교환하는. 그들의 전문화되어져 있는 상품을, 즉 한마디로 그냥 그들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교환 수단이 필요해.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방법이 필요하다. 잠깐.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뭐예요? 운송이네. 그래서 운송 얘기가 나왔구나. 그쵸? 그럼 여러분, 그 운송은 어떻게, 뭘 만들어요? 가능하게 만들어요. 뭐를 가능하게 만들어? 생산하는 생산자가 자,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는데 그들의 잉여물을 트레이드하는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운송이. 심지어 뭐 할 때도 그들이 떨어져 있을 때도.
먼 거리로 떨어져 있을 때도 운송이 있으니까 서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뒤에 더 이야기가 붙는다면 이 내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자, 또 다른 것이 뭐예요? 돈일 수 있고 또 이자일 수 있고 중개업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뭘 허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산자들이 교환할 수 있게 한다. 많은 종류의 잉여물들을 다른 생산자들과 요렇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3번을 고를 때 이런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답을 골랐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7번이에요. 자, 37번. 역시 여기부터 먼저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시면 인간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을지도 받을 수 있대요. 자, 움직임. 영향을 받는데, 이 움직임이 영향을 받는데,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 인간 움직임은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환경, 그쵸? 자, 근데 그 환경 내에서는 뭐예요? 움직임이 발생하는 환경. 그냥 환경.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 잡았죠? 인간의 움직임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consider 보이시나요? 여기 checking. 여러분, 고려해봐 라는 말은 한마디로 생각해봐. 자, 근데 갑자기 뭘 생각해보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요,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육상 선수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선수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뭐예요? 지금 방금 앞에 어떤 아슬릿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문이에요, 예문. 움직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예시 한번 좀 들어보자. 이게 되는 거지. 여기다 적을게요. 예시 한번 들어보자. 자, 왜 인간의 움직임이라고 하니까 애슬릿이 딱 나와줘야지. 자, 선수인데 어떤 선수? 달리는 선수입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인데 뭐를 신고 트레이닝 신발을 신고 달리는 선수를 생각해보세요. 자, 그녀가요, 뭐 할 것 같지 않아요? 달성할 것 같지 않아요. 뭐를? 좋은 시간을. 여러분, 좋은 시간을 달성한다는 거는 좋은 이 기록을 달성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를 신고? 이 신발 신고는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 트레이닝 슈즈를 신고서는 좋은 성적을 잘 못 낼 거라는 거죠. 못 낼 것 같대요. 누구만큼? 여기 있는 이 에즈가 이렇게 원급 비교로 뭐만큼? 여기 만약부터 해석할게요. 만약에 그녀가 신는데 특별히 디자인되어져 있는, 됐나요? 자, 모시바켄이라고 하는 거니까 좀 뾰족뾰족한 그런 러닝 슈즈를 신는다면 그녀가 좋은 기록을 성취할 수 있는 것만큼 이 신발을 신고서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움직임이 뭐예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요. 뭐가 나와요? 운동화 나오는 거죠. 운동화가 뭐예요? 결국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을 운동화라고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시 들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됐는데, 그럼 이제 A, B, C 중에 뭐를 써야 되느냐? 뭐부터 가야 되느냐? 쌤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근거를 찾아야죠. 그럼 우리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요. 일단 여기는 뭐 딱히 모르겠어서 여기를 좀 읽어볼래요. 이 she there, 그녀가 그곳에 있어? 뭐 때문에? 그녀가 정말 진짜 원해서 그곳에 있어? 갑자기 이 내용에서 여기로 흘러가기에는 뜬금없는 소리 같죠, 그쵸? 그래서 A는 바로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지워요. 하나밖에 없네, 지워. 자, 그리고 B를 한번 볼게요. B는, 요거 중요하지. 여기서는 얘는 뭐예요? 이 B는 on the contrary. 이게 뭐예요? 반대로. 반대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정말 진짜 반대여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반대로라고 쓸 수 있는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뒤를 보면 되죠. 자, 반대로 만약에 그녀가, 여러분, 이 단어 보세요. tailwind가 있어요. tailwind. 그죠? 자, tailwind이 뭐냐면요. 순풍입니다. 순풍. 자, 순풍. 반대로 그녀가 순풍을 가진다면 그녀의 이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여기서 공연보다는 그녀의 경기에서 이 순풍을 받는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순풍을 가진다면 그녀의 경기는 어떻게 돼? 향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이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등산 한번 해본 적 있나요? 가파른 길을 우리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가 올라가는 방향에서 내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치면 나는 그 바람, 마풍이라고 하죠. 이 마풍을 딱 받으면서 올라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 말고 내려가는 걸로 해볼게요. 쌤이 그냥 오르막길에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뒤에서, 그죠? 내 등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밀어줘.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건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지나간다는 건 순풍이잖아요. 이렇게 밀어주면 나는 똑같은 걸음을 걸어도 더 빨리 걸어가게 되죠.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풍이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녀가 순풍을 받으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움직임도 이 순풍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얘들아, 이 순풍이 나오면 반대는 뭐예요? 역풍이겠죠? 얘들아, 그 역풍, 막풍. 이게 앞에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없습니다. 그죠? 전혀 바람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바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B가 못 나와.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럼 이거 무조건 C부터겠구나. 그럼 C를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 선수의 경기 중에 바로 나오네요. 이제 바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바람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됐지? 자, 이 풍속이죠. 풍속이 항상 측정이 됩니다. 우리 달릴 때요, 항상 이 바람이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뭐 때문에 측정을 하냐면요, 그 바람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인지가 됩니다. 뭐로? 영향을 준다고. 자, 어떻게 영향을 줘요? 이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have an impact on 여기. 즉, 경기하는 그 시간, 측정하는 그 경기 측정 시간?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속을 항상 체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의 그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데 자, 여기 얘들아 체킹해 볼까요? 헤드윈. 이게 뭐예요? 순풍의 반대말입니다. 역풍. 그 달리기 선수가 역풍을 맞으면 그녀의 속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역풍이 나한테 오면 그 역풍을 이겨내는 힘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 그지? 자, 여기 보시면 그녀의 속도가 어때요? 줄어들죠. 뭐 때문에? 그녀의 힘의 일부가 필요가 되어지거든요. 어디에? 극복해야죠. 뭐를? 추가적인 장애물. 어떤 장애물? 바람이 오니까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전히 올라가는데 내가 달리는 데에 힘을 다 줄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게 뭐예요? C는 역풍이 나왔다. C는 역풍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의 반대인 바로 순풍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떠냐? 너무 괜찮죠? 그래서 C 다음에 B가 오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갑자기 왜 나오냐 하고 보는데 자, 그럼 우리가 C하고 B가 나왔죠. 그럼 B에 여기 보면은 자, let us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또한 여기제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주위에 있는 환경을 여러분 다른 주위에 있는 환경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람 얘기였던 거예요. C, B 여기까지가. 여기 뭐야?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 such as what is motivating. 아하, 여기입니다. motivating. 자, 선수가 달리는데 무엇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냐와 같은 다른 주위의 환경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즉, 달리는 데에 또 다른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고 봤더니 그게 요겁니다. 동기부여 관련된 거. 그래서 그녀가 그곳에 있는 게 정말 원해서 있는 건지 그녀가 단지 있는데 뭐 때문에 그의 뭐 브라더가 그의 형제가 달리기 선수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그곳에 데려온 건지 동기부여라는 것이 뭐예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쌤이랑 같이 한번 이 순서 문제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근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당연히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연습을 하면서 내가 조금 생각했던 것 추측했던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반대라고 했는데 이 반대인 건 아는데 뭐가 반대냐. 요거 생각했을 때 요 B의 순풍이지만 그 앞에는 다른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과 안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 결국 이건 뭐예요? 글쓴이의 글의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습 반드시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우리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